그때 틀었나요? 이거 엄마 아침에 그거죠? 지우 승우 먹다 남은 빵. 맞아. 일단 한 입 좀 당 좀 보충하고서 여기서 시작을 할게. 그런데. 치즈를 엄청 많이 넣었네. 엄마 근데 이 체다 치즈 별로 안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치즈가 그거밖에 없어서. 맛있는데? 이거 무슨 식빵이에요, 엄마? 아니, 치아바타. 치아바타가 오래돼서 우유랑 계란이랑 넣고 다시 이제 구운 거야. 치아바타 느낌이 안 나요. 더 좀 다른 차 같아요. 다른 빵 같아요. 어쨌든 이제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바뀌어. 네,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리죠. 제 기억으로는 제가 방학을 하기 직전에 봉황단총을 그때 찍었었죠. 맞아. 그때 그러고서는 방학이 제가 이번 주에 끝나거든요. 끝나는 이 시점에 예,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제가 방학 때 되게 열심히 유튜브를 할 줄 알았는데 뜻하지 않게 제가 뭔가 시간을 막 좀 쪼개서 써야 되는 상황이 돼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뭐 그런 상황도 있었고, 그리고 그러니까 엄마로서의 저의 욕심으로는 방학이 됐으니까 아이들이랑 좀 많이 시간을 보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시간도 쪼개 쓰면서 틈틈이 이제 아이들이랑 시간을 좀 더 보내고, 그리고 또 이런 방학 때 엄마랑 좀 열심히 놀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엄마랑 열심히 놀러도 다니고, 네, 뭐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방학가 되게 저의 개인적으로는 되게 알찬 방학을 보내고 네, 이제서야 컴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학기가 시작이 되면 뭐 저 역시도 다시 원래 패턴을 찾다 보니까 훨씬 더 이제 좀 자주 인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지만 그래도 어찌되었든 지난 시간과 이어서 똑같이 그렇게 이제 유튜브를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보니까 제가 밀라냥 황지양에 관련된 그 봉황단총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냐면 봉황단총 분류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드리겠다라고 하고서는 갑자기 자체 방학을 하게 됐는데 봉황단총 분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좀 전에 일단 오랜만에 다시 시작을 하는 거니까 제가 집에서. 네, 이거 저희 집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 집이랑 엄마 집이랑 진짜 한 5분 안 걸리죠, 엄마? 한 3분? 한 염렵동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저희 집에서 찾아뵙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그래서 분류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오늘은 그래도 봉황단총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고 관심 있어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인 공부차에 관련된 이야기로 오랜만에 다시 시작을 하고, 그러고 나서 분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프닝이 좀 길었네요. 네, 어찌되었든. 네, 그러면 오늘은 공부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공부차는 중국차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 그러면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이 공부차라는 개념부터 먼저 큰 개념부터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 공부차를 중국어로 하면은 꽁푸차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뭘로도 많이 알려져 있냐면 꽁푸라는 개념 자체가 쿵후라는 개념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어요. 제가 왜 갑자기 차 이야기를 하면서 중국 무술인 쿵후 이야기를 하는가 라는 것부터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사실 이 꽁푸라고 하는 뭐 요리식으로는 뭐 쿵후라고 하는 이거는요, 무술도 아니고, 그리고 차를 지칭하는 개념도 사실은 아니에요. 원래 이거는 뭐냐면, 우리나라 말로 저는 굳이 번역을 하자 그러면 가장 가까운 말이 사실은 장인정신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게 어떤 분야든 간에 거기에 철학이 담겨 있고 정신세계가 깃들어져 있고 오랜 숙련 기간을 통해서 아주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뭔가를 이제 꽁푸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어디에 도처에 사실 공부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어떤 미드를 하나 봤는데 그 미드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대장장이에게도 꽁푸가 있고, 그리고 요리를 하는 사람에게도 그 꽁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사실은 공감 가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장인정신이 깃들어져 있고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숙련된 그 기술이 집약된 그 차를 만들고 뭐 마시고 하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집약해 놓은 게 바로 꽁푸차라는 거죠.
네, 여기까지는 일단 엄마 엄마 이해 가시나요? 네, 일단 엄마가 이해됐다 그러면 다 이해된 걸로 일단 패스. 네, 그러면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공부차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식으로 발음하면 그게 공부차예요. 공부차. 근데 왜 저희가 이런 또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뭐 전홍 공부차. 그쵸? 전홍 공부차, 그 다음에 뭐 기문 공부차라고 해서 이 공부차 자체를 사람들이 또 차로 인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차로 인식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공부차 다예 막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다예 자체를 또 공부차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약간 이 개념을 막 혼동해서 사용을 하시는데, 좀 정확하게 먼저 이거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원래 공부차라는 용어 자체가 가장 처음 등장한 거는 그 옹정제 때예요. 청나라 옹정제 때. 청나라 옹정제 때 이제 육정찬이라고 하는 사람의 속다경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속에 공부차라는 용어가 제일 처음 등장을 했어요.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무의산에서 나는 차, 그러니까 무의암차죠. 무의암차 중에 정성스럽게 잘 만들어진 품질이 아주 우수한 차를 공부차라 칭한다 라고 하면서 거기에서 용어가 처음 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그 찻잎 그 자체, 그러니까 무의암차 중에서 굉장히 품질이 좋은 무의암차를 공부차라 칭한다 라고 한 것에서부터는 공부차가 시작이 됐죠.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좀 더 지나서 걸륭, 그 다음에 가경, 막 요쯤, 청나라 고쯤에 어떤 게 있었냐면 또 이제 그렇게까지 발전을 하게 된 거예요. 뭐냐면 우리 지금 차구로 따지면 화남차구라고 하거든요. 중국에서 화남차구라고 하는데 이 화남차구에 속해 있는 게 광동, 대만, 뭐 홍콩, 그다음에 뭐 복건성, 네, 요 일대의 사람들이 즐겨 마시는, 그러니까 작은 호에 넣어서 차를 우려 마시는 그런 방식 자체를 공부차라 칭한다. 라고 한 단계 더 발전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지역도 확장이 되고, 그리고 예전엔 찻잎 자체에만 그것을 지칭을 했다라 그러면 이번에는 또 그 개념 자체가 이거를 우려 마시는 전 과정까지도 확대가 된 거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민국 시기 접어들면서 이게 어떻게 됐냐면 완전 조주 사람들, 특히 조주, 광동 조주 사람들이 엄청나게 이 공부차를 즐겨요. 굉장히 잘 마시거든요. 그러니까 차를 엄청 즐겨 마시는데 그 지역의 음다 문화, 네, 조주 지역의 음다 문화로서 차를 전체적으로 만들고, 그러니까 체협하는 것부터, 체협해서 만들고, 그리고 이것을 정교하게 우리고, 그리고 이것을 감상하는 것까지 전부 다. 그러니까 차와 관련된 이 전 과정을 전부 다 공부차라고 칭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이제 그러면서 그 중에서도 사실은 이 청나라 시기까지만 해도 이 조주 지역, 그리고 화남차구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있던 그 공부차가 약간 좀 귀족적 색채를 많이 띄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민국 시기로 넘어오면서부터는 그게 아니라 완전히 그냥 전 계층에 이 문화가 퍼지게 된 거죠. 특히 조주 지역에서. 그래서 이것들이 사실은 한 계층을 넘어서 전체적으로 넓게 퍼지게 됐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현재는 중국을 대표하는 하나의 그런 다예, 그리고 다도, 우리 다도, 다예를 칭하는 그런 문화가 된 거죠. 근데 제가 왜 다예, 다도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냐면 중국에서는 다도와 다예를 구분을 하고는 있어요. 일단은 다도는 철학적인 것들을 좀 주로 하고요. 다예는 예술적인 것들을 기반으로 하죠. 근데 이 공부차는 이 두 가지의 결합이에요. 네.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이해 가시나요? 이해. 네. 그래서 일단은 네, 여기까지 이야기 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조산 공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중국을 대표하는 가장 중국의 그런 다예 사상, 다도 사상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하나의 차문화로 자리 잡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중국 공부차, 그러니까 특히 조산 공부차, 이걸 조산 공부차라고 하는데 이 조산 공부차에 대한 연구가 좀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죠. 왜냐하면 거기에 중국의 차문화를 가장 집약해놨다고 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조산 공부차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굉장히 좀 많이 다루고 있는 추세입니다. 논문으로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네. 엄마가 그거 엄마가 뒤에서 저보고 그거 제 논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그래서 네, 사실 저는요, 네, 석사를
석사. 네. 그래서 막 엄마 빨리 자랑하라고 막 뒤에서. 네, 그래서 제가 석사를 네, 조상 공부차로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조상 공부차에, 그리고 실제로 제가 뭐 많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봉황단총을 또 유난히 좋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차를 편식하는 것은 아니지만 봉황단총을 좀 유난히 좋아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조선의 문화를 굉장히 좋아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의 그런 개인적인 취향과 관심으로 인해서 석사 논문을 조상 공부차로 썼어요. 네. 아, 근데 또 제가 석사 이야기 나온 김에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대체 요즘 뭐 하고 사냐고. 저보고 왜 이렇게 안 나타나냐. 제가 인스타나 사실 이런 것도 잘 안 하고 막 이래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원래 저는 사실 다른 분들이 느끼기에는 갑작스럽게 제가 갑자기 사라졌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거는 아니고요. 제가 저의 인생 계획 중에 하나였어요. 저의 인생 계획 중에 하나였는데, 실제로 지금 앞에 계신 저희 엄마 역시도 정말로 본인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에 있을 때 하루아침에 갑자기 모든 걸 다 정리하고 다른 분야로 가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지금도 사실은 저는 차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그거를 풀어내는 방식과 해내는 방식이 조금 달라졌을 뿐인 거죠. 근데 그게 사실은 저의 인생 계획 중에 하나였고, 다만 시기적으로 조금 앞당겨진 건 있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저는 결혼을 더 늦게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결혼을 조금 더 빨리 하고 아이를 생각보다는 조금 더 일찍 낳게 되면서 그 시기가 전체적으로 조금 당겨진 건 있어요. 그래서 좀 저에게 있어서 큰 차이점이 있다라 그러면, 예전에는 제가 사실은 계속 대학에서부터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서, 대학 다니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차 공부를 해서 그 분야의 일을 해왔는데, 그 일 자체를 저 자신을 위해서 썼다라 그러면 사실은 이제부터는 제가 그 자체를 조금 더 가치 있게 사용하고 싶어졌어요. 그리고 그게 제 사실 두 번째 목표였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사실은 제가 원하는 바들은 어느 정도 이루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이 차 자체를 조금 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넓은, 그러니까 좀 대중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요. 그냥 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좀 더불어서 같이 쓸 수 있는 분야의 일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공부 방향도 그쪽으로 틀었고, 지금 일 역시도 그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만나는 사람들 자체가 좀 많이 달라졌고,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공부 역시,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일 역시도 좀 많이 달라지다 보니까 기존에 알던 분들은 제가 갑자기 사라진 것처럼 예, 느껴지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뭐 그건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사실 뭐 차를 막 제가 뭐 지금 하고 있는 일 중에 뭐 차가 10이라고 하면은 10의 일 중에서 뭐 차가 7, 8을 차지하는 정도는 아니지만, 차라는 것들이 역시 저의 한쪽에는 항상 자리 잡고 있고, 그걸 연관시켜서 일을 이어가고는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거는 나중에 한번 다시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분야도 좀 재밌는 분야라서 네, 그 이야기도 나중에 같이 곁들여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제가 오늘 했던 이야기를 정리를 하면, 일단 공부라는 것 자체는, 꽁푸라는 것 자체는 장인정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굉장히 숙련된 기술도 필요하고 거기에 철학이 담겨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공부라고 칭하는데, 차 분야에 있어서 이 공부차라는 것은 처음에는 그 육정찬의 속다경 속에 이 무이암차 중에서 상품, 굉장히 좋은 품질의 차를 공부차라 칭한다라고 해서 찻잎 자체만 가리키는 거였는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서 이거 자체를 이제 화남차구에 한정을 지어서 홍콩, 대만, 뭐 광동, 복건성, 요 정도 지역에서 차를 굉장히 즐겨 마시고, 그리고 정성스럽게 우려서 마시고 그걸 감상하는 그 일련의 행위들을 공부차라 칭하게 되었다라고 발전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게 이제 민국 시대로 넘어가면서 이 지역의 사실은 귀족적인 문화였던 것이 완전히 아래 계층까지 다 내려와서, 그래서 사실은 뭐 전 국민이 다 즐길 수 있다. 그 지역의 사람들이 전부 다 즐기는 일반적인 문화가 되었다라고 되었고, 지금 현재는 그것이 사실 전통을 너무나도 잘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그 지역의 문화이긴 하지만 이 자체를 중국 자체의 문화라도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중국을 대표하는 하나의 다도라고 칭하는 게 바로 공부차예요. 그 중에서 조산 공부차인 거죠. 네, 이해가 되시나요? 네. 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일단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제가 진짜로 봉황단총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려볼까 해요. 이제 뭐 말씀드렸던 분류에 대한 이야기, 우려 마시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 어떤 거랑 다식을 어떻게 곁들이면 좋을까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끝으로 제가 실제로 조산 사람들이 어느 정도 차를 마시는지에 대한 이야기 조금 한번 드리고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웃으시는데 실제예요. 이게 뭐냐면 제가 조산, 그러니까 조조 지역을 되게 자주 이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 거기 언니들도 있고 친구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저녁 때 저희가 이제 그게 다 젊은 나이에 저도 한참 어렸을 때였는데 언니들이랑 조지에 되게 유명한 클럽이 하나 생겼다 그래서 같이 놀러 갔었어요. 놀러 갔는데 거기에서도 차를 마셔요. 네, 거기에서도 차를 마시고, 그리고 심지어 어떠냐면 제가 그때 왜 벌레에 물려가지고 되게 고생을 했는데, 거기서 산에서 벌레에 물려가지고 엄청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실 의사를 처음 봤는데, 예전에 왜 그게 왕진 다니고 막 이랬던 그런 의사 선생님 그 집에 찾아갔는데 거기에서도 차를 마시고 정육점에서도 차를 마시고, 그러니까 그냥 모든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차를 마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때 벌레 물렸을 때 심지어 찻잎을 붙여주기도 했잖아요. 아, 맞아요. 찻잎으로 소독하라 그래서 제가 찻잎으로 막 소독하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 지역은 아기들도 차를 우릴 줄 알고 아기들도 차를 즐겨요. 그냥 진짜 말하기 전부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차 자체가 일상이고, 그리고 차 자체가 조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조산 사람들이 바로 또 차이기도 하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는 중국의 모든 지역이 사실 다 매력이 있고 좋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조산을 되게 좋아해요. 그냥 그 자체가 중국의 문화를 충분히 느낄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정서가 너무 좋은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조산을 특히 좋아했는데, 이제 못 간 지가 좀 오래되기는 했네요. 어찌되었든 여기까지 그럼 오늘은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꼬박꼬박 잘 찾아뵐 테니까 앞으로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봬요. 再见! 네. 다시 켰나요, 엄마? 네. 네, 카메라를 껐다가, 이거 카메라가 아니라 핸드폰이거든요. 핸드폰을 껐다가 다시 켰어요. 네. 제가 아까 엄마가 부탁하신 게 있는데 제가 그걸 깜빡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지금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그 블로그에서 어떤 분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거에 대한 답을 이제 해드리고자 다시 잠시 컴백했습니다. 네, 사복용정에 대한 걸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용정차 어떻게 우렸으면 좋겠는가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엄마가 일단 다시 링크를 걸어서 답변을 주시기는 할 건데, 제가 다시 이야기를 드리자 그러면, 네, 용정차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납작하게 생긴 변편형이라 그러거든요. 되게 납작하게 생긴 차예요. 이렇게 봤을 때 찻잎이 완전 눌려 있어요. 이 눌려 있는데 얘네들을 정말 풍미 있게 맛있게 마시기 위해서는 그 눌려 있는 애들을 깨워내야 돼요. 깨워내기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물을 굉장히 좀 거칠게 다루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중국에서는 봉황삼점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봉황이 머리를 3번 까딱까딱까딱 하면서 인사를 한다라는 뜻인데요. 이렇게 물줄기를 아래에서 위로 끌어올리면서 1번, 2번, 3번 이렇게 끌어올리면서 차를 우리게 되면, 그러니까 대신 유리잔 같은 데 담아서, 긴 유리잔에 담아놓고 찻잎을 넣고 거기서 이렇게 1번, 2번, 3번 이렇게 물을 끌어서 이제 우리시게 되면은 찻잎이 안에서 막 휘감겨요. 휘감겨서. 너무 정신없으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일단 유리잔. 근데 예열이 된 유리잔이면 훨씬 더 향을 잘 느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열이 된 유리잔에다가 찻잎을 먼저 넣습니다. 찻잎을 먼저 넣고요. 그러고 나서 물 온도는 사실 찻잎의 등급에 따라 달라져요. 근데 찻잎의 등급하면 조금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체엽 시기가 어떤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이 체엽, 그러니까 찻잎을 언제 땄는가를 봤을 때 그래도 한 3월 정도에 들어온다 라 그러면 한 7, 80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한 4월까지 간다 그러면 사실 고온도 상관이 없어요. 네, 근데 어찌 되었든 이렇게 물을 한 번, 그 정도의 온도의 물을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해서 끌어올리면서 우려주시면, 찻잎에 자세히 보시면 어떤 분들은 찻잎에 물이 직접 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찻잎은 사실 거의 닿지 않아요, 물에. 이게 뭐냐면 안에서 물이 휘감기면서 찻잎이 막 도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면은 절대 탁해지지 않고 굉장히 깔끔하지만 충분히 깨어나요, 찻잎이. 그러면서 풍미가 있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려주시는 게 봉황 3점도예요. 근데 다 얘를 기준으로 보면 뭐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까지 나는 힘들다라고 하시면 그냥 다른 거 없이 밑에서부터 위로, 아래에서부터 위로 물을 쫙 끌어당겨서 우려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쫙 끌어당기는 게 주전자를 그렇죠. 주전자를 쫙 끌어당겨서 물을 넣어주시면 돼요. 근데 가장 좋은 건 물이 막 사방으로 튄다 이러면 조금 맛이 없어질 수 있으니까 물이 사방으로 튀지 않도록 그냥 네. 근데 이거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실 수 있나요? 이게 어떻게 사방으로 물이 안 튀나? 라고 물어보신다 그러면 엄마가 링크를 걸어서 네. 근데 다시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어찌됐든 사방으로 물이 안 튈라 그러면 팔을 쓰시는 게 아니라 손목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거는 나중에 한번 다시 이야기를 드릴게요. 손목으로 이렇게. 네, 그렇게 하시면 사방으로 물이 튀지 않으니까 훨씬 더 맛있게 즐기실 수 있어요. 그래서 강원도 분이라고 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네. 오시고 이제 그러시대요. 사실 저는 많은 분들 저한테 막 저 대학 다닐 때도 너 고향이 어디야?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고향이 어디야라고 하면 되게 사실 좀 헷갈렸어요. 그러니까 일단 아빠가 군인이고 막 이러다 보니까 많이 옮겨 다니기도 했고 그렇지만 저는 초중고를 어쨌든 졸업 자체는 강원도에서 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강원도 사람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괜히 강원도 분을 뵈면은 되게 기분도 좋고 뭔가 그래요. 네. 그래서 어찌됐든 제가 답변이 충실히 잘 됐나 모르겠으나 어쨌든 링크를 좀 걸어주시면 더 나을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리고 뭔가 하나 더 물어보셨던 것 같은데. 여기까지만 하고. 네. 엄마도 생각이 안 나. 다시 생각해 볼게.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게 진짜 다음에 뵐게요. 짜이지야.